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대우도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우도법을 이해하려면 일단 최소한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오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이제 미분 계수를 이용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계산하는 방법. 이건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시는 내용일 테니까 어렵진 않을 거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이것도 사실 고등학교 때 보긴 하는데 이런 이름으로 배우진 않죠. 뭐 대학 통계학을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 최대 우도법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통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어쨌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오는 게 좋고, 그리고 아래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제 이 영상 내용을 이제 글로 써놓은 걸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우도법 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대우도법 정의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문장을 좀 나눠놨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읽어보고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의를 보면서 얼마나 이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대우도법이라는 거는 모수적인 데이터 밀도 추정 방법. 일단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 뭔가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추정. 그래서 이제 뭐 파라미터 세타로 구성된 어떤 확률 밀도 함수에서 관측된 이 표본 데이터 집합을 x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데이터를 얻었다는 겁니다. 데이터 x를 얻었다. 근데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몰라, 이건. 몰라.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추정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정 방법이고, 뭐냐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걸 추정하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를. 근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우리는 파라미터만 추정하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고 좀 더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최대우도법의 이제 엄청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데이터 X를 얻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1, 4, 5, 6, 9 이렇게 1차원 데이터를 얻었어요. 여기에 X축이 그림에 그려져 있고 여기 1, 4, 5, 6, 9 이렇게 5개 데이터가 있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떤 분포로부터 얻었을까? 라고 알고 싶은 건데, 자, 후보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후보 1번 주황색, 여기가 후보 2번 파란색, 이런 분포가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자, 주황색이랑 파란색 중에 어떤 곡선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각해보면 주황색에서 이제 얻었을 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능성 높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후보 1번의 중심이 우리 데이터의 중심이랑 되게 이제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주황색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likelihood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가능성이라는 말 있죠?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가능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likelihood가 되는 겁니다. 가능도, likelihood예요. 뭐 펑션이라는 건 이제 어떤 x가 있고 거기에 따른 출력이 있다는 건데, 그 출력이 이제 likelihood, 가능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인 추정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likelihood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능성을 수치화 시킬 것인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likelihood 기여도라는 개념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분포들을 봤을 때, 이 여러 개 후보 분포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가능성이 높은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려면, 이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각 포인트들로부터 해당 후보군 분포에 대한 이 높이들을 다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파라미터들을
다 이제 생각해놓고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분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갖는 이 확률 밀도 함수 PDF라고 하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높이 하나하나를 각 데이터들이 likelihood에 기하는 기여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likelihood의 기여도 그걸 이제 P xk given 세타라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확률 밀도 값인 거죠. 확률 밀도 값. 높이입니다. 높이.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우리가 주어준 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균 값이 얼마고 뭐 분산이 얼마인 이런 모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어준다는 거죠. 이 분포를 우리가 주어줬을 때 우리의 이제 모든 데이터들로부터 얻는 확률 밀도 값 이거를 다 곱해주면 그걸 이제 우리가 likelihood다 라고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높이가, 자, 이 주황색에다가 얘를 이제 likelihood 기여도를 계산해서 얻은 높이들을 다 곱하는 거랑, 여기 파란색 분포에다가 이 기여도를 계산해 가지고 곱해서 만든 likelihood 값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아마 이 주황색으로부터 얻은 그 기여도를 다 곱한 likelihood 값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likelihood 펑션이 되는 거죠. 이 likelihood 펑션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세타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게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최대 오도법이죠.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likelihood 펑션을 그대로 쓰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취해가지고, 요게 아까 likelihood 펑션이었죠. 이게 likelihood 펑션이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로그 likelihood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계산이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이 로그 likelihood, 자 여기다가 이게 아까 likelihood 펑션이었죠. 여기다가 앞에 로그를 취해주고, 자 로그에서 곱은 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 합을 다 꺼내주고, 여기 로그가 빠졌네. 로그에다가 이렇게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 이제 세타 기분 X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세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이제 편미분이나 미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로그 likelihood 펑션을 편미분해서 우리가 그 편미분 값을 0으로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서 그 파라미터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우리 로그 likelihood가 최대값이 되는 그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제 블로그에서 잘 쉽게 설명해 보려고 애플릿을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제 블로그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애플릿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 점들, 흰색 점들이 제가 이번에 랜덤하게 얻은 데이터 샘플들입니다. 여기 샘플 재추출 버튼을 누르면 흰색 점들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제 컴퓨터 좀 느리죠. 이렇게 샘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후보 분포들이죠. 후보 분포들을 이제 평균값을 바꿔가면서 후보 분포들을 이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이제 후보 분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likelihood 값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뿌려보면 아래에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함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값을 보면은 제일 최대가 될 때, 여기 0이 될 때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이 되는 이 세타 값, 여기 있는 이 세타 값이 아마도 우리가 얻은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값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오도법이라는 거는 뭐냐?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대 오도법이라는 거는 모수적인 데이터 밀도 추정 방법인데,
자, 어떤 파라미터로 구성된 확률 밀도함수에서 데이터를 관찰했어요. 아까 흰색 점 떨어진 거 있죠? 그렇게 관찰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진 후보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진 후보들을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균값을 가진 후보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세타 값을 가질 때는 라이클리후드 값이 커진다. 그래서 최대한 큰 라이클리후드 값을 가질 때 세타 값을 갖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얻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오도법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실제적인 예시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 예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